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전 시간에 JTBC에서 어제 그 윌슨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녹취록을 폭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연관된 것처럼 그렇게 계속 뉴스를 내보내는데요. 오늘 2차 폭로 또 했습니다. JTBC 방송에서 성접대 의혹 폭로의 배우의 윌슨으로 있다는 주장이 담긴 음성 파일을 어제 폭로를 했고 1차, 오늘은 2차 폭로를 했습니다. 오늘 폭로는요, 또 다른 내용을 공개 폭로했어요. 윌슨을 주장하는 장모 씨가 이 녹취록에서 7억 원 각서를 언급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많은 것들이 여기에 지금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여러분께 요 시사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요거 먼저 시작하고 종합시사 하겠습니다. 대선 2달 전쯤 이준석 대표 측이 써준 투자각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각서가 지난 대선 때 야권 단일화의 카드로도 활용됐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JTBC 탐사 보도팀의 봉지욱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이걸 입수했다고 해서 이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모 씨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수행 비서였었어요. 직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장모 씨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함께 2013년에 이준석 대표를 성접대 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모 씨와 저 김소연 변호사하고 통화한 내역도 있다. 이래서 시작되는 건데, 대선을 앞둔 올해 1월 달쯤 이준석 대표 측이,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이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장모 씨가 이준석 성접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장모 씨가 성매매 사실이 없다. 이걸 받으러 온 거죠. 김철근 씨. 그거 해줄 테니까 이거 각서는 써라. 자, 요런 대목. 그리고 장 씨는 이 대표 측 발목을 잡은 이 각서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에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장 씨는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안철수와 합당한 것도 안철수한테 그걸 보여줘서 합당이 된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장모 씨가.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도 합당을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서가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요, 이 장모 씨라는 사람이 이준석의 상납을 주장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7억 각서 써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위는 무언가 약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점은 성접대죠. 그 당시는 이준석 대표가 야권 단일화와 합당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장 씨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와 나눈 또 다른 대화에도 윌슨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JTBC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탐사 보도팀 봉지욱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소연 변호사가 그 윌슨은 누구예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모 씨, 그러니까 이준석 성접대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치에 가실 뜻을, 운명을 받아들일 때 얘기하세요. 나중에 김소연 변호사님이 나중에 진짜 나한테 부탁할 게 생겨서 그러면 그때 내가 그거를 들을 수가 있어. 자, 이런 말을 나와요. 이런 말이. 그런데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장 씨가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JTBC 취재진한테 김소연 변호사가.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장 씨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취재진에 직접 건네기도 했다고 TBS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 씨가 윗선으로 지목한 정치인은 윤모 씨라고 JTBC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윤모 씨는 윤석대라는 분, 대전에서 그 국민의힘 출마했던 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석대 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대 씨는 장 씨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장 씨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도 7억 원 각서 원본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관련 사안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알지도 못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장모 씨가 김소연 변호사한테 그냥 썰을 푸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이 썰과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하고는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성상납을 안 받았는데 왜 쩔쩔매고 새벽 1시에 7억 원 각서로 들어갑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이를 징계 6개월 줬느냐? 그리고 김철근 정무실장 왜 징계 2년을 줬느냐? 사실은 김철근 정무실장은 억울합니다. 당사자가 아니에요. 2년 받았어요. 너무 가혹하지. 정지 2년은 이준석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장본인이잖아. 저는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면, 보세요. 장모 씨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각서를 써주겠다고 가는 게 웃기는 것이고, 또 투자하는 사람이 각서 써줍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주주가 투자주한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투자한다는 사람이 각서 써주러 갑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주식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뭔가 내가 하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조건으로 투자주한테 내용을 보여주고 내가 각서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거지, 투자하는 사람이 7억 원 드리겠습니다, 각서 써드릴게요,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내용을 보고 정말 참 한심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지금 이 JTBC 방송을 이걸 보면서, JTBC가 무슨 이유로 이것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에 지금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부분은 방송에서 확인하세요.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장 이사님이 모든 인터뷰 거절하신다고 하면서 이준석 따위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랑 장 이사님이 농담 따먹기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 내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조개구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 것은 내용은 오늘은 안 나왔는데, 이거 내용 외에 다른 건 안철수 등등 김소연 변호사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JTBC는 교묘하게 김소연 변호사가 녹음 넘긴 것처럼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소연 변호사가 그 윗선 누구예요 진짜, 장모씨 정치에 가실 뜻을 운명을 받아들이실 때 얘기하세요. 나중에 김수현 변호사님이 나중에 진짜로 나한테 부탁할 거 생겨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거 들어줄 수 있어. 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모르겠습니다만 김수현 변호사님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장모 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런 거는 그냥 귀담아도 짠다는 거, 농담이라는 생각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사실상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런 것을 굳이 JTBC에 귀찮다고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도 이것은 참 조금 오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김수현 변호사님 그 윗선이 누구예요 진짜가 나오고 그리고 장모 씨의 정치에 가실 뜻을 운명히 받아들일 때 그때 얘기하세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김 변호사님 열심히 하시지만 이 JTBC가 어느 방송입니까? 최순실 사건에 완전히 뭐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파장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편에 녹음 파일을 넘겨주셨는지 안 넘겨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뭐 그냥 이거 듣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보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김수현 변호사님께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안철수 등등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하셨어요. 김소연 변호사님하고 JTBC하고 지금 논쟁이 붙었는데 제가 볼 때는 JTBC의 그 기자가 그런 내용을 뭐 입성을 맞겠죠. 그러나 그 내용 전체적인 걸 다 지금 국민들한테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편집을 해서 내보내고 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김소연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김소연 변호사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가면 사실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조금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그냥 김소연이 윤핵관이라고는 도저히 말 못하지요. 윤핵관 김소연이 리준석을 성상납 사건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장의사와 짜고 정치 공작으로 죽인 거다. 도저히 난 말 못하지요. 그냥 난 윤핵관 할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농담 비슷하게 이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하고 김수현 변호사가 원래 결혼 직원만큼이나 사이가 안 좋아. 안철수, 이준석 안 좋듯이. 그러니까 이준석은 적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치 잘못 배웠다는 얘기지. 왜 잠깐 적을 만들어? 그런 데서 자꾸 어려워지고 또 이제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정치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젊은 친구가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는 이준석이가 빠져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구는. 어쨌든 김소연 변호사 요즘 제가 시사로 많이 말씀을 드리네. 아니 근데 JTBC가 너무 그 작은 거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요. JTBC가 방송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김재구 TV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풀로 쭉 들려준 거냐 아니면 짜집기 해서 들려준 거냐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어쨌든 장모라는 사람이 그 이준석이를 성상납 성접대 한 게 맞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떳떳하면 왜 새벽에 일단 얘기 들어보라고 보냅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갔어요. 7억짜리 각서서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2013년도에 그 직업 여성과 잠을 잤단 말이지. 그리고 돈은 김성진 대표 측에서 냈겠죠. 그러나 그 직업 여성이 지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죠. 성인이 돼서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직업 여성들이 자기를 알리지 않거든. 그래서 이거는 장의사라는 사람이 확실한 팩트 있는 근거를 경찰서에서 소환해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저 김소연 변호사님도 이거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큰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실성 있게 해주십시오. 김소연 변호사님. 그리고 꼭 이기십시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중징계 불복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지금 막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7%라고 아주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30대 포인트를 내려왔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는 것이다. 이준석 징계로 인해서 앞으로도 10% 더 내려간다. 그러면 27% 내려간다는 거예요. 김종인 이 할아버지 이 노친네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니 무슨 뭐 예언가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 이준석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저는요 이준석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김종인 이 영감이 앞으로도 더 10% 더 내려갈 거야. 이준석이 징계를 줬기 때문에 아니 징계를 대통령 징계 줬나?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장담하는데 다음 주부터 보십시오. 지지율 우리 대통령 올라갑니다. 이준석이를 징계 줬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난 장담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만약 지지율 올라가면 이준석이 어떻게 되겠어? 국민의힘 전체 분위기가 아싸 이거였었구나 하고 달라지겠지. 난 그거를 아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6개월 당원 정지 중징계를 불복하면서 자진사퇴를 일축해버리는 이준석. 당규 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징계 수위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계속 갈리는 가운데 당대표 직무 향배를 두고서 이준석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내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차기 당권 등을 둘러싸고 당내 내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안철수, 장제원, 정진석 뭐 말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 소리 없잖아요. 지금 수면에 올라오는 것은 이준석 나는 불복이다. 권성동 내가 진보대항 하겠다.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 안철수 의원 뭐라 합니까? 정진석 뭐라 해요? 말 안 씁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직무 수행 권한을 잃은 초유의 자중질환 속에서 윤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2달 만에 30%로 추락했다. 이런 기사가 오늘 하루 종일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뭔 지랄이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리고 이준석이가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인정할 수 없고 대표 권한을 총동원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윤리위 징계 결과의 처분권은 나 당대표한테 있다. 그러니까 징계 처분을 내가 보류할 생각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아니 어떻게 이준석 당신이 보류를 하고 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한다? 끝났다고 했잖아. 정지됐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그리고 또 윤리위 결정에 재심 청구하는 한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 자 이런 말을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맞대어서 김종인 이분이 뭐 지지율을 한 10%쯤 더 빠질 거야 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윤 정부를 그렇게 때리고 비난하는지 이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노인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 대행 체제를 선언한 데 대해서 김종인 이분이 권한 대행이라는 게 말이야. 지금 뭐 이 대표가 윤리위원회 판단을 받아들여야 권한 대행이고 뭐고 하는 것이지. 당이 더욱 극심한 혼돈 양상으로 빠질 수 있는겨.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 안 했어. 그만둔다고. 이러면서 김종인 하는 말. 이 대표가 말이야.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힘들어. 그러면서 김종인
결국은 윤리위원회 결정도 말이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대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요, 무슨 방법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 뭘로 얘기하지 마라 이 양반아 라고 하고 싶네. 그리고 사퇴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수긍이 어렵다는 게 아니요 그런 얘기겠지. 사퇴 안 하면 할 수 없는겨. 아니 이 양반 뭔 얘기야? 자다가 퐁창 때리는 소리 하고 있네. 김종인?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고 있지만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고 말이야. 신청하게 되면은 결정을 기다려야지 뭐. 아니 앞으로 이 대표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문제고, 그게 법적인 논쟁까지 가면은 말이지 간단하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오. 또 윤리위 이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서 말이야, 순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대표를 징계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서 거기다 붙여 또 지지율은 말이야 한 10% 빠질게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저 당이 그래도 꼴통 보수 같이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변화가 있겠고 앞으로 훌륭한 기대감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판단을 왜 못하느냐 얘기야.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못한겨. 정치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윤리위원회가 징계 주고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개판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김종인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양반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나이 드신 분이 말이죠. 에이구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난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뭔가 열심히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막 밖에서 내치고 막 비난하고 막 총 쏘고 활 쏘고 별짓 다 하니까 뭐 젊은이부터 80년 양반까지 나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 대표하고 국민의힘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는데 신 대변인이 민주당 집권 여당 당대표라는 지위를 무거움이나 제기된 죄질이 비춰볼 때 중징계가 당연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희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이렇게 뻐꾸기를 날립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이번 선거에서 이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거라고 본다. 누가? 우상우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 패거리 수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때부터 당이 안 후보를 책임지게 해준다는 밀약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을 했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눈에 가시가 됐던 이준석이를 이런 문제를 필미 삼아서 팽 하고 보내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을 앉히려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 우상호. 세상에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설상가상으로 김재구가 여기 시사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 하시면서 윤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았고 장제원 의원하고도 호흡이 잘 맞았고 이래서 안철수는 신임을 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하기 나름의 당대표도 거머쥘 수가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준석이가 성상납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7억 각서 써주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품위 유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준석의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탓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당이 전당대회를 하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든
나 관계없어요. 내년에 6월 달에 전당대회 할 때는 안철수 의원이 당연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그분을 도와주면 어때요? 그게 뭐 관계가 있어? 근데 우상호는 안철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준석을 팽시키고 그 자리에 껴맞추기 하려고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지. 이건 완전히 정치꾼이야. 꾼자가 들어가면요, 사기꾼, 정치꾼 다 꾼짠 다 나쁜 꾼들이거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이런 말 합니다. 이 대표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어요. 이 양반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순교자 비슷하게 싸우려면 꿋꿋하게 일관된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중간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나 앞으로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싸우고 또 웃다가 싸우고 이래서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어쨌든 간에요, 이번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끝났어. 버스 지나가. 물 흘러갔어. 자꾸 여기서 이준석 대표 계속 무슨 아직 난 실권 있어. 내가 당대표야. 내가 보류할 거야. 이런 말 하면은 나중에 진짜 회초리 맞는다. 오늘 김근식 교수가 이런 말을 하네. 당원권 정지 징계로 이준석 당대표는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더라도 징계 처분은 이미 효력을 발생한 거고 정치 의도적으로 징계 대상자가 셀프 징계 보류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자, 여기 김근식 이분도 이 핵관에 가까운 국민의힘 송파 지역당 의원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석이지. 그리고 6개월간 직무정지 기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하고 이 대표는 6개월 뒤에 당대표 복귀하면 됩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인데 요게 좀 힘들죠.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물론 징계 효력이 발생한 것과 대표직 사퇴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일시 직무가 중단된 것이고 당대표는 사퇴한 것이 아니죠. 권성도 대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근식 교수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직무정지 기간 동안 누가 민심을 그리고 여론을 얻느냐가 중요하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고 과도한 건지 적당하고 합당한 건지 이 대표가 자초하고 스스로 매를 번 건지 아니면 이른바 윤핵관이 부당하게 당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건지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거다. 6개월 동안 나도 여긴 찬성합니다. 그리고 당대표 직무중지 기간 동안 누군가가 세력을 모아가지고 당대표 사퇴 압박을 하고 전당대회에 통해서 새 당대표를 선출하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대표가 의심했던 윤리위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김근식 교수님이 조금은 너무 나갔다. 김재구 생각. 이 부분을 김근식 교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안철수, 장제원, 권성동 내지는 또 다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미리 그냥 꽉 누르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김근식 교수가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제보자 윌선 언급 의혹에 대한 추가 보도와 지인의 공방도 여론에 민감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징계에 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지고 본안 판결 전까지 당대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관건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거 가처분 신청하는 순간 이준석이는 또 다른 회초리를 맞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려야 돼. 그리고 기다리다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당대회로 흘러가든지 또는 저 비상대책위원으로 바뀌든지 이런 상황이 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다 이준석이가 저지른 일입니다.
어쨌든 경찰 수사로 이준석 대표가 기소가 될지 무혐의가 나올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분수령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징계는 시작되어 당대표 직무는 정지가 되었고 당대표를 사퇴하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여론과 민심에 의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지 아니면 기소가 돼가지고 완전히 패닉이 될지 이것은 조금 시간이 있다. 너무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런 얘기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너무 자꾸 여론이나 방송에 잠깐 문매 맞지 말고 입 좀 조심하고 저는 지금 이 마당에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조금 몸을 무겁게 하십시오.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1인자입니다. 근데 제1인자가 너무 가볍게 가시면 결국은 권력의 욕심이 많다고 그렇게 국민한테 잘못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묵묵하게 가시고 조금 시간을 보고 자 다음 주부터 제가 우리 윤 정부 지지율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없어도 대한민국 윤 정부가 지지율이 올라가는구나. 이것은 지금까지 이준석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됐었구나. 젊은 청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지율이 아까 김종인 이분 지금 37% 오늘 나왔는데 한국갤럽에서 조금 있으면 10%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27%로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종인 이 양반 입에서 나온 소리야.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안 되면 어떨게요? 정치 구단? 코미디 하세요 코미디. 그런 말을 드리고 싶네.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정말 조용히 윤석열 정부를 돕는데 올인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권력 다툼 그리고 파정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 이야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